안녕하십니까, 알림의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약 1시간 전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식 입장이 떴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왜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역시 추미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뒷부분에 갈수록 또 추미애 장관의 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치는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특히나 민주 진영에서 적폐 세력들과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는 사람일수록 정말 힘들고 어렵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통해 이들을 지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키지 못한다면 누가 이 적폐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우려고 나서겠습니까? 결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계속 뒷받침이 되고, 한마디로 꾸준히 서포트가 되고, 이들이 계속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지와 응원, 그리고 불필요한 비난은 삼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핵심만 짤막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 그러니까 친척분이죠, 이 직접 SBS를 비롯해서 이 모 대령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언론단체에서 성명을 내가지고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심지어 맞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는지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시간 전쯤에 페이스북에 직접 입장을 이렇게 밝힌 건데요.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렸습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온 이유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고,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으며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동훈과는 다르죠. 한동훈은 계속 언플로 고소한다, 법적 대응하겠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당당하다면 이게 정상인 거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오히려 진실을 밝혀달라, 지금 이런 입장이고요. 괜히 불필요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줬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당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추미애 장관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의 그 정치적 구설을 염려해서 기피하지 않고 입대를 했고, 군생활 중에 오른쪽 무릎 또한 수술을 받아야 해서 병가를 낸 겁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은 군복무도 마쳤다는 겁니다. 무슨 중간에 의가사 제대를 한 것도 아니고요. 휴가 며칠 끌어다 쓴 겁니다. 거기에 무슨 특혜다 뭐다. 애초에 다들 아시겠지만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고요. 역시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에서 또 악의적인 보도를 했었죠. 추미애 장관 남편 장애인 얘기까지 하면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보도를 했는데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그런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선택하고 그 불편한 남편의 다리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받아서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군을 믿고 모든 걸 맡겼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고요. 너무나 바빠서 아들 군 입대하던 날, 전역하던 날 아들 곁에 있지 못했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아들 혼자 헤쳐나가도록 키워왔지만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머니임을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검은 건 검고 흰 건 희고, 과거에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죄에 삼보일배를 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추미애 장관 다리도 망가졌다는 걸 밝혔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과 남편 그리고 아들의 아픈 다리가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고난을 이겨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성찰하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되돌아보되 검찰개혁 과제에도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게 국민의 뜻이고 운명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그래서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9월 7일 약 일주일 전에도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실체 관계를 규명해달라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입장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메시지 내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고하지 말아라. 여태까지도 안 받았고, 그리고 국민의 뜻인 검찰개혁 기필코 완수하겠다. 진실은 어차피 검찰에서 밝혀줄 테니 나는 검찰개혁 뚜벅뚜벅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이 중간에 그 가족사까지 이렇게 공개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참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적폐 기득권 세력들을 보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기자라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언론의 자유도는 올라가는데 OECD에서 왜 신뢰도 꼴찌인지는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그 결과를 끼워 맞추고 거기에 뭔가 유리할 만한 내용들만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제 채널에서 그렇게 댓글 답니다. 니도 똑같지 않냐? 닌 그냥 좌빨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기존 언론에서 똑바로 역할만 하면 저도 기계적 중립 얼마든지 들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기계적 중립을 외치는 게 얼마나 답답한 생각인지 모르십니까? 진짜 제가 이런 댓글 보면서 한심해가지고 일일이 댓글 달 가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요. 그런 거에 이 제 구독자분들도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신나게 와가지고 저렇게 막 중립을 지켜라, 뭐 젊은 놈이 좌편향 돼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우편향 된 데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애초에 1인 미디어는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곳이지 언론사에선 진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찍소리도 못하고 잘한다 하면서 무슨 염치로 여기서 그런 댓글 다십니까? 아무 영향 안 받으니까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은 이 대령과 방송사 SBS를 고발하기도 했었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렇게 고발을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죠. 이 40분간 교육했다는 건 마치 이렇게만 보면 남편과 이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하지 말라 라고 교육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당에서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인 그런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단체에서 추미애 측 SBS 고발은 언론 길들이기니까 철회하라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내서 SBS와 소속 기자를 고발한 걸 취하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언론 길들이기란 얘기를 하는데요. 다들 기억하십니까? 작년 10월에 윤석열이 접대 의혹 보도 한겨레 기자를 직접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사건은 한겨레가 사과를 했고 윤석열 청장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는 한동훈 씨가 직접 검언유착 공모 의혹 보도로 KBS를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KBS 관계자들과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엔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저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심지어 이런 상황에 언론 재갈을 물린다며 모 시민단체에서는 맞고발을 했는데 그 시민단체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친척이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데 자꾸 언론에 재갈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론은 그러면 무한정의 자유를 보장받은 겁니까? 그냥 막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뿌리더라도 그냥 그 받는 그 피해자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누가 언론에 그런 무제한의 자유를 줬죠? 그래놓고 세무조사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 언론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럼 언론은 법 위에 있습니까? 언론도 정기적인 한 기업이면 정기적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가짜뉴스를 뿌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이제 하다가 무슨 법 위에 있는 존재인 줄 알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리고 유튜버들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는데 뭐 방구석 유튜버라고 이렇게 깎아내리죠. 본인들이 그렇게 제대로 보도만 했으면 애초에 유튜버에 대한 이런 신뢰도가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일을 똑바로 못해갖고 신뢰도 떨어진 걸 가지고 아무튼 알고 보니까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과거에 김재동 씨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노철래 전 의원이 과거 위원장을 맡았던 단체라고 하네요. 너무 이 흐름이 착착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말 어마어마한 적폐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힘든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가는 길은 늘 옳았고 이걸 막는 사람들이 계속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게 팩트고요.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역대급 이 흑역사로 남을 이 기자들의 사진, 이것도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이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죠.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얘기하면서
늘 어렵고 힘들 때는 법과 원칙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 길이 항상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복잡하고 힘들고 뭐 이럴 때는 늘 원칙대로 간다. 이 입장을 이제 오래전에 책에서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딱 그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왜 못 막는 걸까요? 원칙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지자들도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원칙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꼼수 뭐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겉으로 보여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막 조롱하고 갉아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총선 압승 문재인 대통령 없었으면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돌아봤을 때 원칙대로 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요. 지금 결국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뚜벅뚜벅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희생과 지금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깎으려고 하는 그 적폐 기득권 세력들에 맞서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존재한다면 절대 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법과 원칙대로 뚜벅뚜벅 그리고 따박따박 바로 잡아가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에 대해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나경원이 지금 뭐하고 있을진 모르지만 나경원에 대해서 잊으셨을까봐 나경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